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5강 시간으로서 41번부터 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갑은 유상 거래를 통해서 1번 주택을 취득하여 신고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갑의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인가? 갑의 신고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개별 주택 가격이 뭐다? 바로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시가 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높으면 신고가액이 과세 표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 낮으면은 이 시가 표준액, 즉 개별 주택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취득 당시 인근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은 해당 필요가 없는 거고, 취득 당시 인근 공동주택 이것도 필요 없고, 취득 당시 공동시작 가액비율 이거는 재산세 부과할 때 이건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기하고 니은 중에 어느 게 가격이냐 이 얘기인데, 자, 답이 나왔죠. 1억 7천만 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4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액은 신고가액을 하며 신고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뭔가 빠져있죠, 중간에. 신고가액은 신고 당시의 가액을 합니다.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이 신고 당시의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때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무상취득도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무상취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X. 3번.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감정평가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X. 4번.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낙찰가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낙찰가 경매 가격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X. 5. 건축물의 건축, 개수,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 종류 변경에 의해 증가한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맞습니다. 자,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4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별장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 2배가 아니라 4배입니다. 4배 틀렸고요. 2.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3%로 한다. 맞습니다. 3.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과밀업체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43번 틀린 걸 고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 맞습니다. 2.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3.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4.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5. 개인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가 과세한답니다. 한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5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별장의 부속토지로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석토지로 본다. 맞고요. 두 번째.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 산간 해변 등의 휴양지에 건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4번. 소유자 이해이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이해이자가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별장입니다.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는 B의 거를 별장으로 쓰고 B는 A의 거를 별장해서 서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아예 별장으로 쓰면 임차를 해서 쓰든 본인이 쓰든 다 별장으로 취급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주택의 요건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단독주택. 맞습니다. 2. 일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맞습니다. 3. 단독주택으로서 일구의 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예, 역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4. 일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합니다.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예, 이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5. 일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해당이 없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331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은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4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7번.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아래층의 면적이 250제곱미터이고 위층의 면적이 12제곱미터는 이거 두 개 합하면 262제곱미터죠. 27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물론 복층은 합해서 274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지만 아래층 면적 자체가 24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그거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245제곱미터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X. 자, 2. 별장, 골프 연습장, 고급 옷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골프 연습장, 요게 틀렸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옷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인데 골프 연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X. 3. 과밀업체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X. 4배로 하는 거는 방금 2번에 별장, 골프장, 고급어업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취득, 사치성 재산 취득일 경우에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4. 과밀업체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사치성 재산이 4배고요. X.
5.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47번 옳은 걸 구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하는 특례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특례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있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바로 이 2%에 해당하는 게 등록세입니다. 지금은 등록면허세로 바뀌면서 예전에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따로 내던 걸 취득세로 합해놨기 때문에 등록세 면제 받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 48번에 1.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등기하는 부동산 매매입니다.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역시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3.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도 특례에 해당이 되고요. 4.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5. 대도시, 유치지역 및 공장지역은 제외합니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는 특례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합니다. 이 곱한 요 세율에서 뭘 빼주냐? 중과기준세율 2%죠.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곱한 요 세율을 뺍니다. 이렇게 빼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그거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렸죠. X 다 온데 하나만 X에서 4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과소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취득세 과소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불성실 시에는 취득세액의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맞습니다. 5.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신고 없이 매각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0%를 중가산세로 부과한다. 50%가 아니라 80%입니다. 80% 중가산세는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9번은 9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0번 50.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개월 아니죠. 60일입니다. 60일. 자, 3개월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X. 2번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고요. 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5.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뭘 낸다?
신고 불손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50번 틀린 거 고르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5강 시간이었고 41번부터 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